안녕하세요. 남스타입니다. 법에서도 판례가 가장 중요하듯이 부동산 투자에서도 사례를 많이 접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거래된 사례들을 보면 시장 흐름도 알 수 있고 이 건물은 왜 거래가 됐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어떤 건물이 팔리는 건물이고 그러면서 황금성 있는 건물을 보는 눈을 기를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올해 들어서 어떤 건물들이 거래가 됐는지 몇 가지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건 호텔 거래가 많았다는 겁니다. 기사에도 나오듯이 코로나 사태로 휴업, 폐업하는 호텔들이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만 99곳, 올해만 25곳이 휴폐업을 결정했는데요. 역삼동 르메르디앙, 또 세라톤 서울 팔레스 강남도 문을 닫았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했었던 도산대로변의 프리마 호텔도 매각이 됐죠. 논현동에 위치한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도 역시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호텔 매각이 좀 많았습니다. 1월 달에 등기 완료된 거래들을 좀 보면 9호선 선유도역 인근에 있는 이 더 파크 호텔도 45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선유도 인근 지역의 거래 내역 중에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매각이 됐고요. 평당 1억 1천만 원에 매각이 됐죠.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숙박시설 거래가 있었어요. 도곡동에 위치한 해당 호텔도 215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올해도 이런 호텔, 숙박업소 매각 사례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호텔 부지들이 또 새로운 가치로 바뀌겠죠. 그리고 올해 등기 완료된 거래 중에서 대형 오피스 빌딩도 있었습니다. 이미 소식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양재역 앞에 SPC 본사 건물로 사용되던 강남 P타워가 4천억 원대에 매각이 됐죠. 양재도 GTX 정차나 여러 가지 호재들로 최근 들어서 이제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높아진 지역이 됐는데 이번 강남 P타워가 평당 3억 7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매각이 되면서 이 지역의 가치를 또 한 번 끌어올렸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강남, 서초권 이런 오피스 빌딩 수요가 당분간은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사례들을 더 볼게요. 강남 대치동에서 해당 빌딩 거래가 있었죠. 이건 사실 저희 회사에서 작년 말에 계약이 진행된 건물입니다. 선릉 먹자골목 내에 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약 150평에 평당 1억 8천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 선릉 먹자골목도 테헤란로 이면으로 많은 직장인 유동인구가 몰리는 곳이고 미술학원 같은 업종들이 좀 몰려 있는 곳이에요. 대치동이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고 실사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괜찮은 입지와 가격의 건물들은 금방금방 새로운 주인을 찾습니다. 다음 사례 또 볼게요. 압구정역 바로 앞에 이 논현로 대로변에서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평당 2억 2천인데 이 논현로 일대에서 최고가가 또 경신이 된 거죠.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약 280평 대지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 19년도에 470억에 매수하신 분이 지금 3년이 채 안 돼서 630억에 매각을 했죠.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160억의 차익이 생겼죠. 다음으로 성수동 한번 가볼까요? 성수동에서는요, 성수동 2가에 올해 160억에 매각된 건물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성수동이긴 한데 보시다시피 이 성수역에서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성수역에서 도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고 성수역 상권이라고 하기는 조금 힘든 지역인데 이 건물의 메리트는 이 성동세무서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세무서 관련 임차 업종들 수요가 꾸준한 곳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세무서나 구청 같은 관공서 있는 곳들은 또 주변 건물들의 임차 수요가 있어서 매각이 수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건물이 평당 9,600만 원으로 시세 대비 가격도 괜찮다 보니까 손바뀜이 일어났죠. 또 이 성수역 인근에서 30억대 단독주택 거래도 있었는데요. 입지로 보시면 이렇게 차로 진입이 어려운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이 성수역은 골목 구석구석 카페나 식당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접근을 염두에 두고 매입이 이뤄진 것 같고요. 요즘 상권들이 좀 그렇죠. 망리단길, 연트럴파크, 성수동 이런 곳들이 전부 오래된 골목 감성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느낌 때문에 사실 젊은 세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역 내에서는 구석구석에 있는 건물들도 거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제 마용성의 성을 봤다면 마포도 한번 봐야겠죠. 확실히 이 마포 쪽은 50억 미만 꼬마 빌딩들 거래가 눈에 띄죠. 강남 진입이 자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다음 투자 지역으로 보는 곳이 마포이다 보니까 그런 금액대의 건물들이 거래가 활발하죠. 이 연남동 미로길 인근에서도 50억 미만 꼬마 빌딩들 거래가 있었고요. 이 연남동 미로길 같은 경우 작년, 재작년에 소액 꼬마 빌딩들 거래가 정말 집중됐던 곳입니다. 다가구나 이 단독주택 매입해서 용도 변경하고 리모델링 하거나 신축하려는 분들 정말 많이 보셨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마포 쪽에 20억 미만으로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같은 것들 찾으시는 고객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 매입해서 밸류업해서 출구 찾으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현실은 지금 사실상 답 나오는 물건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20억 미만 건물들이 대지가 이제 너무 작아서 신축을 해도 수익률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좀 그런 상황입니다. 진짜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이나 그냥 임대 수익용으로만 접근하시는 분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시고 접근하셔야 할 시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지금 몇 군데 거래 내역들을 좀 봤는데요. 보다 보면 지역마다 분위기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 건물이 어떠한 메리트 때문에 손바뀜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다 보면 출구 있는 건물을 보시는 능력들이 더 길러지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투자 방향에 맞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빌딩은 사는 것보다 어떻게 팔 것인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는 지역의 거래 사례들은 꾸준히 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 정확하게 캐치해 줄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셔야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사례들 함께 보는 시간 종종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